쉽고 재미있는 금융 뉴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나눌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한번 가볼 텐데 청자켓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88년도 스트라이퍼드가 나오고 세기말 패션. 네, 요즘에 정선배가 또 요즘에 세기말이고요. 네. 주식시장도 복고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주식 작전도 결국 옛날 수법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옛날로 돌아가는 작전 세력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 컨셉에 맞춰서 청자켓을 입고 오신 건가요? 네, 이제 패션까지 네. 내용에 맞추시는 정말 참 방송인 정철진 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최악, 작전. 누군가의 소설 제목이네요. 작전. 상호 이익 극대화 물음표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자, 네. 먼저 반도체 최악은 뭔지 알겠습니다. 삼성이 오늘 컨퍼런스 콜 했잖아요. 네. 실적 콜 했는데 반도체 부문의 1분기 적자가 4조 6천억 원. 이게 반도체 부분의 분기 기준 적자를 낸 게 14년 만이래요.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근데 문제는 적자 규모더라고요. 네. 이게 금융위기 때 2008년 4분기에 적자가 6,900억 안 원. 됐죠. 그렇죠. 네. 네. 7천억. 네, 2009년 1분기엔 7,100억 원. 그러니까 한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두 분기 연속 났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4조 6천억 원이면 뭐 사상 최악이다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낸 겁니까? 뭐 다 아는 거죠. 네. 네. 왜 이렇게 반도체가 무너졌느냐.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락, 네. 여기에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안 팔리니까 가격도 떨어졌는데 안 팔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어제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었죠. 1분기. 네.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3조 원 후반대 3조 7천억이었었나요?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에 들어오고부터 창사 이래 네. 최악의 분기 실적. 손실이죠. 네,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전체 실적은 실은 6,40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 부분, 모바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전 부분이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이 중에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 무려 말씀하신 대로 4조 6천억 가까운 적자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적자 4조 6천억.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흑자잖아요. 어쨌든 6천억. 네. 누가 낸 거야? 모바일이 한 4조 2천억 정도를 S23이 팔면서 벌어왔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한 7천억 정도, 가전도 1,500. 여기 코묻은 돈 모아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 흑자는 났지만 반도체 부분 4,600억 적자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충격 그 자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메모리 가격이 한참 좋을 때 대비 거의 70% 가까이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단가도 떨어진 데다가 요즘에 뭐 노트북 바꾸지도 않고 뭐 다 투자도 안 경기가 안 하고 우리가 좋으니까. 생각했던 데이터 센터도 잘 건설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수요 부진, 재고가 쌓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감산을 빨리 해서 효율적인 영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네. 했으면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 영업이익도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흑자는 흑자지만 1년 전하고 비교하니까 반토막이더라고요. 네. 95% 넘게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입니다.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번에 한 6천억대, 네. 6,400억이죠. 전체로 봤을 전체로 때요. 네. 영업이익이 분기당인데 여러분 이게 삼성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삼성전자가 못해도 7조, 8조를 석 달에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잘할 때는 10조 이상대, 막 11조, 12조 벌어들이는 회사가 10조 벌어들이는 회사가 지금 6천억 벌어들이는 이렇게 되는 건데 2분기는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마이너스가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이번엔 그래도 6천억 흑자인데. 메웠잖아요. 어쨌든 네. 흑자로 스마트폰이 좀 해가지고 그러나 2분기는 아마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다. 뜰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 최악일 것였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늘 말씀드리죠.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산을 넘는다. 네. 첫 번째는 가격산, 두 번째는 재고산, 세 번째는 이제 경기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는 얘가 멈춰주는 게 반도체 주와 반도체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근데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게 이제 하나 멈췄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안 팔렸기 재고. 때문에 공장은 돌렸는데 재고가 쭉 쌓여 있잖아요. 재고가 이거 언제 주러 하다가 이제 재고가 줄기 시작했네. 재고 감소가 시작하는 게 두 번째 산. 여기 넘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산은 뭐냐면 경기입니다. 수요가 이제 좀 경기 좀 해볼래. 내가 데이터 센터 막 해야 되니까 더 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는데 보통 주가는 이 재고가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세는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에서 미리 급한 분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저는 좀 너무나 빨리 들어가는 것 같다 싶어서 이 재고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 투자로서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타점을 잡는데 그 두 가지 산만 놓고 굳이 이제 경기산은 안 넘어도 되는. 네. 그래서 가격은 있다 됐다. 재고가 언제 주느냐. 요거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고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네. 오늘 주가는 조금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이제 외국인들은 이미 가격산 때 먼저 들어간 거죠. 네, 우리가 개인들이 막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뭐 5만 원대 막 네. 4만 전자, 5만 전자 막 이럴 때 이미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도 못 버틸 거야. 얘네도 감산할 거야.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하면 이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가격 바닥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세가 한번 나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제법 네.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도 4조 원대 이상의 적자 날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 적자 폭이 4자를 안 보고 그래도 3조 원대에서 마무리 졌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주가는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텐데 이번에 요 실적 발표 하나 그다음에 그 반도체 D램 가격 바닥 가지고 대시세를 본다. 이거는 너무나 성급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68,000원 뭐 요 언저리가 갈 수 있는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거는 1분기에 R&D 투자 역대 최대고 시설 투자도 역대 1분기 중 최대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우리 이제 뭐 올라오네요. 네. 에버글로우님이 안 돼요, 사지 마요 하셨고 미래는 아름답다님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하나 뭐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언론사 중에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런 네. 최악에도 실제로 R&D가 6조 6천억이에요. 네. 이거는 처음 보는 R&D 금액이었었고 네. 시설 투자는 이제 역시 10조 원대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삼성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D램 시장도 이제는 본인도 달려야 돼요. 예.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DDR5 지금 또 나오는 거 뭡니까? 그거 LPDDR5 이런 것들 이제 하이엔드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밑에는 중국이 막 10나노, 그렇죠, 8나노 막 그렇죠.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그 여유가 있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역시 삼성이야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재고입니다. 이제 재고 가격 바닥은 됐다라고 하고 이제 재고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실적 발표했던 SK 하이닉스 네.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네.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이게 아무래도 감산 의지를 보인 게 좀 투자자들한테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준 걸까요? 가격 바닥이 됐고 요 정도라면 일단은 한숨은 돌렸잖아요. 크게 세 가지 산 중에 이 산이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의 안도 랠리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 개인적입니다. 저는 막 반도체가 다시 날 거야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 끝에 또 하나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반도체법
네. 반도체 과학법이죠.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칩스법이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네. 특히 우리나라 이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식 주가 입장에서는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되려고 주식이 잘 되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치로 해야 네. 잘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막 눈치 안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왁 하고 좋은 거 만들고 많이 팔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반도체 칩스법은 뭐냐? 미국이 딱 그 교통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고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거는 주가라든가 그 기업의 경영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또 하나의 산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가지고 네. 반도체 동맹을 만들려고 할 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네. 게다가 제타님도 반도체 중국에 못 팔면서 상방을 생각한다는 게 넌센스다. 네, 네, 막 그러니까요. 수준들이 뭐 엄청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다음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이 제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 외신에 나왔어요. 네.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관련 압박을 넣을 거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가하고 삼성이나 뭐 SK 같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으려고 할 경우 한국 기업들 중국의 반도체 팔지 말아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네. 3강이잖아요. 그럼 마이크론 제재하면 나머지 우리 업체들이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제재 그거 견제에 동참을 할 것을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도 함께 한번 이걸 네. 논의해 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네. 있고요. 미국이 중국을 이제 괴롭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특히 4차 산업에서 너무나 빠르게 약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코어는 못 따라잡고 있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 같은 거. 반도체도 장비가 있어야 그렇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에 안 주면서 반도체를 죽이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니까 여기서 아웃되면 중국은 계속 아웃되는 거 따라갈 수가 아닙니까?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못 참겠다 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3위이죠.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했으니까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안보 심사라는 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 자기네 멋대로 심사를 하겠죠. 이게 걸려 그러면 마이크론을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은 어마어마한 양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중국에 못 파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세계는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과 하이닉스, 하이닉스인데. 마이크론인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죠. 그 드립다가 중국에 갖다 팔아야 되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보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미국이 그렇게 당하면 한국 너네도 팔지 마라. 팔지 마. 그렇죠. 라는 이제 요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라는 걸 이제 국민들과 함께 나눠보고 이제 싶은 거죠. 아직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있었던 건 예, 아닌데 아니고요.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네. 근데 중국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중국도 지금 마이크론을 제재를 할까 말까 하겠죠. 근데 중국도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안 줄 수 두렵죠. 있죠. 예. 안 줄 수 있죠.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우리도 안 주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주고 마이크론까지 안 준다. 중국은 폭망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싶은데 한국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 시점에서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네. 예. 즉 이런 거죠. 중국도 우리 때문에 마이크론 제재 이런 것도 못하고 만약에 미국도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 마이크론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지금 다 우리를 보고 있는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이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용산이죠.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만에 하나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뜨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적어도 컨틴전시 플랜으로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팝니까? 우리가 중국은? 그렇죠. 우리 HORI님도 우리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오면 우리만 양쪽이 다 보게 돼요. 중국도 우리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미국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도킴님은 당연히 팔아야 된다. 팔아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네. 이 기사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아무런 언급을 안 하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울 것 같고. 양쪽에 어디에서도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 상황에서 네. 뭔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라도 네. 우리 휘슬러 문님이 네. 정확하신데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통수 맞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압박했죠. 네. 그럼 나중에 중국이 미국한테 복수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안 파는 우리를 거니까요. 안 파는 우리를 우리한테 복수를 하겠죠. 복수를 합니다. 네. 이런 식의 항상 구도가 이게 나와. 그렇죠. 중국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만약에 안 파는 쪽으로 간다면 대비해야 됩니다. 진짜. 네. 예. 중국은 항상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센 사람한테는 보복 못해요. 맞아요. 항상 그쪽에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합니다. 예. 네. 그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작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작전. 뭐 SG발, 소시에테 제네랄발 주식 폭락 사태, 예. 후폭풍인데 네. 이게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오늘 했습니다. 오늘. 네. 예. 일단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이제 앞서 세기말 복고풍 얘기를 네.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그 기록에 남는 주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개를 뽑아요, 보통. 네. 새롬 기술이라는. 예. 1999년에 2000에 네. 닷컴 버블에 있었던 네. 새롬 새로운 기술. 얘는 저가 대비 10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06년에서 2007년으로 갔을 때 루보라는 여러분 지금도 루보 사태를 치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루보까지 새롬 기술은 아시는데 루보라고 어마어마했는데 루보도 저가 대비 50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네. 새롬 기술은 실은 작전주는 아니에요. 새롬 기술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 같은 거. 새롬 기술이 그때 표방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터넷 전화. 네. 인터넷 전화는 2008년, 2009년에 시작됐지만 얘네가 99년, 2000년에 인터넷으로 전화 걸 수 맞아요. 있어. 통신 필요 없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100배 이상을 띄웠는데 걔는 나중엔 작전 걸었다 쳐도 작전주는 아니죠. 그러나 그 2006년, 2007년에 있었던 이 루보는 정말 기획된 작전이었었고요. 당시 제가 이제 신문사의 코스닥 팀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루보를 취재하러 들어갔죠. 예. 루보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데 지금 나오는 지금 막 뭐 연예인 이름도 나오고 막 주식도 막 그 몇 개 6개 종목들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식의 기본은 우리 여기 모든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한 1000번까지 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1번이 먼저 주식을 삽니다. 그다음에 2번은 1번의 주식을 1%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거예요. 네.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해요? 근데 3번은 또 얘보다 1% 높게. 넘는 가격에 또 사준다고 네. 해요. 4번은 5번은. 그럼 1000번은 어떻게 하냐? 다시 1번이 1000번의 가격보다 또 1% 넘는 걸 계속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죠. 높게 받고 높게 받고 높게 받고 높게 받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루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식꾼들이 기획한 게 아니라요. 네. JU였나요? 그 다단계 대한민국의 네, 다단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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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거기에 오프라인 다단계 하는 애들이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면은 뭐 이불 파나요? 네.
뭐 생활 필수품을 생필품 살죠. 팔고 자석료 같은 거 이런 거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던지고 네.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던지고 원가는 뭐 한 그게 5만 원이라면 원가는 한 3천 원밖에 안 되는 걸 막 그렇게 해서 해먹는 게 다단계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다단계 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주식을 모르죠. 야, 그 주식을 다단계를 하자.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다단계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맨 먼저 1순위는 누구냐? 자기들이겠죠.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왕창 매집을 합니다. 네. 하나의 주식을 기업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순위를 모아요. 그러면 1순위가 얘네 주식을 좀 더 비싸게 사주죠. 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순위가 2순위를 또 데리고 와요. 2순위가 데리고 오고 3순위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 높은 가격에 사주고 뒷사람 돈으로 앞에 사람들에게 일종의 배당 형식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벌 수가 없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시작한 사람만 버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뭐 이건 뭐 언론에 언급됐으니까 뭐 삼천리라든가 대성홀딩스라든가 이런 주식은 지금 30배 이상이 저가 대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먹긴 먹은 거군요. 2배, 3배를 계속 올라가는 거를 쳐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두려움이 없고요. 이게 루보 때도 똑같은데 보통 30배가 오르려면 그 이상 과열징후, 급등지구, 네. 투자유예, 지금은 투자유예가 지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지정을 안 받습니다. 즉 코스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그 이유가 이게 10%씩 안 올라요. 하루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는데 조금씩. 1.5, 아. 2.2, 2.5, 2.2. 장기 투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얘네가 2020년 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빠른 애들은 2020년 5월부터 날리고 늦은 종목은 2021년 한 3, 4월부터 날렸으니까 거의 한 2년을 이상을 이 작전을 계속 끌어왔으니까 지금 여기에 투자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다단계 판매에도 희생자들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루보 때도 그랬고 루보 때는 배신자가 나왔어요. 네. 루보 때는 이거 계속 가다가 한 명이 이제 횡령을 해가지고 가니까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루보 주식을 이 녀석이 한 진짜 몇백억을 갖고 날라오니까 그렇죠. 그 밑에 단계 사람들 돈을 갖고 그냥 날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와장창 깨지게 되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정말 눈물의 피가 됐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한 방송사 기자팀이 올 네. 연초부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막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고 어느 정도 취재가 됐으니까 뭐 그쪽에 취재팀장이나 이쪽이 이제 항상 뭐 저의 과거 경험을 보면은 뭐 금융위라든가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치고 들어갈 이제 이 소문을 내면서 던지면서 이제 하한가가 여기도 된 거죠. 던지면서 이제 하한가 랠리가 됐고 이게 순간에 하한가 행진이 됐는데 여러분 하한가가 점하가 터지는 건 그 주식을 사줄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하한가로 끝.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사줄 또 애가 하한가, 없으면 또 또 하한가로 하한가, 끝. 또 하한가.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된 예,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놀라운 건 와, 그 2007년에 썼던 수법을 다단계. 그 어떻게 똑같이 썼을까? 그럼 지금 그 주식 작전 세력 뭐 출구 금지 내렸고 뭐 했던 애들이 혹시 그 그때 루보에 그 썼던 사람들이 데 아닌가? 막내들 아. 내지는 그걸 본 애들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을 이렇게 딱 보고 그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와 이게 참 세월이 흘러도 이걸 똑같이 이 짓을 하고 근데 있네. 제가 예. 궁금한 거는 그거를 왜 이 소시에테 제네랄의 CFD라는 왜 SG 사태라고 하느냐? 왜 그 상품을 이용해서 그걸 한 건가요? 그 이제 차액 그 결제 계좌라는 CFD에 대해서 예, 좀 여러 예. 가지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이게 쉽게 생각하면 걔네들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산다란 약속하고 나중에 판다는 약속. 파면 되거든요. 네. 약속을 하면은 청산과 산 가격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만 내면 돼요. 아. 예, 그 정도의 차액만 내게 되는. 주식 선물이랑 좀 다르지만 크게 그러면 생각하면 돈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팔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아. 2배 반을 쓸 수가 그럼 있어요. 매입 가격은 자기가 정하나요? 자기가 아니면 사죠. 그 가격에서. 아, 그거는 시세인가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의 예, 주가로 내가 뭐 그렇습니다. 2,000원일 때 사겠어? 예. 그리고 나중에 뭐 2,200원이면 팔겠어? 네. 뭐 그거 그렇게 팔고 한 하면 다음에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약속만 하는 거군요. 2억이면 5억 원어치를 이제 쓸 수가 있게 아. 되는데
그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장외 파생이 외국계 증권밖에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작전 세력들도 어차피 확실한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풀로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판돈을 키워야 되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단은 관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A 의사 선생님이에요. 요 A 의사 선생님은 3차 팀. 그럼 얘 돈은 4차 팀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4차 팀에는 뭐 어느 연예인이 있고요. 뭐 5차 팀에는 뭐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그냥 다 풀로 쓰는 거예요. 신용 걸어, 신용도 풀 다 쓰고 지금 또 행태들을 보니까 원래는 공인인증서를 다 뺐거든요. 근데 네. 다 자기들이 계좌를 개설들을 네, 해서 했더라고요. 뭐 내지는 계좌 개설하기 싫은 사람은 노트북을 주면서 원격 조정을 다 하면서 완벽한 관리를 했다.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공매도에서 벗어난 네. 종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현재 코스닥 150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칠 네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언급된 종목들은 대상이 150이 아니에요. 아니죠. 공매도를 또 못 쳐. 그러니까 누구도 얘를 누를 수가 없어.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여기 대주주 관계는 제가 좀 약간 섣부른데 인터뷰는 언론사들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몰랐다. 생각했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기네 회사가 그냥 자기네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실적이나. 왜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막 10배, 20배 오르는데 회사가 그냥 모르고 있었다. 하여튼 뭐 유통 물량이 적고요. 이제 이런 것들만 타겟을 했겠죠. 그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압수수색하고 들어오고 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말이 좀 더 있으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투자금 자체는 그 레버리지를 위한 종잣돈인 거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약속이라 그러셨잖아요. 실제 납입을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들어가질 CFD도 않고. 쓰기도 하고요. 네, 네. 신용 매수도 쓰기도 아. 하고 레버리지를 다 갖다 쓴 거죠. 네. 쓸 수 있는 레버리지만큼을 다 갖다 그럼 쓴 실제 거죠. 모은 돈보다 거래 규모는 몇 배가 더 몇 됐겠네요. 배가 더 크죠. 네, 훨씬 더 크고 그 레버리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 네. 그 같은 1%가 올라도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여의도 정보지에서 도는 이야기들은 이제 주포죠, 주포. 네. 맨 처음에 이걸 사가지고 설계를 찬 주포들이 뭐 거의 5천억 이상 를 지금 챙겼다 이미. 왜냐하면 1단계 1팀이잖아요. 영순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죠. 네. 다단계로 따지면은. 다이아몬드죠. 예,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돈 빼돌리기 전에 이 검찰이 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검찰에 들어가고 그 방송사도 아마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내부 고발자들도 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작전 수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이유가 작전이라는 제가 아까 그 키워드 말씀드릴 때 작전 하고 누군가의 소설 작품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직접 소설가로 데뷔를 하신 작가님이시고요. 그 작품의 이름이 작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속속들이 오래된 다 일. 알고 계시는 거죠. 네. 13년도 더 된 네. 그런 책으로 제가 작전이라는 책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모든 작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CBBW 그러니까 그때 했던 수법들이 지금 그 하늘 아래 이 사기치는 새로운 게 거는 없어요. 똑같은 것 네, 같습니다. 하고 하늘 아래 그때 새로운 게 꼬시는 거, 없습니다. 그때 투자자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아서 저도 진짜 소름이 돋을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네. 오늘 임창정 씨가 공식 입장도 내놨고 연예인 오늘요? 이름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노홍철 씨는 투자 권유가 맞지만 나는 이상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돈을 넣은 사람을 네. 피해자 그 수익 물론 손실을 봤다고 본인은 피해자로 얘기하지만 그 돈을 넣고 여기에 어쨌든 1차든 2차든 가담한 누군가를 네.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까? 작전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가 되면 네. 수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과연 그 다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 다단계 자석료를 파는 다단계인데 보통 다단계 때문에 친구들과 연이 다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뭐 중간에가 자기 친구를 끌어왔을 때 네.
그 끌려온 얘 입장에서는 끌어온 내가 나쁜 그렇죠. 놈이죠. 나에게 자성을 예. 떠안기고 안기고 나를 놈이죠. 끌어온 네. 애잖아요. 다단계 그렇죠. 교육들으로.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또 누군가 누군가에게 끌려온 거고. 그래서 이 수사는 어느 단계까지가 아. 이 영세력과 그러니까 최초 설계 세력과 같은 거냐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다단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근데 뭐 검찰한테 맡기죠. 네. 근데 네. 옥장판 아닙니까? 맞아요. 자석류 옥장판이 이제 그게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옥장판 아닙니까? 네. 이거 너무 웃기네요. 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네. 이복형 금감원장을 또 웃기게도 올랐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꼬리에 네. 꼬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지금 웬만한 이제 투자 게시판에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이복형 금감원장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건은 음서바람 뭐 삼천리 대성홀딩스 네. 뭐 성광 이런 이제 주식의 작전주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간 피해 보는 분들은 이게 점화가 나오니까 다 털리는 거죠. 몇십억이 그냥 이거 뭐 5거래 6거래 만에 다 이제 0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과열이고 2차 전지 등 신상업 정보랑 2차 전지 등에서 지금 개인들의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된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하고 네. 그 말과 동시에 지금 웬만한 증권사들이 신용을 안 줍니다.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신용을 다 막아놨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랑 그건 별개잖아요. 완전 별개잖아요. 완전 별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작전 사기를 치는 거고 네. 지금 2차 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이게 과연 주가가 적정 주가냐 네. 아니냐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네. 거고 지금 개인과 또 공매도에 지금 치열한 혈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금감원장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요 작전을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 작전 사기친 요 세력들 이게 지금 몇 천억을 챙겼다는데 내가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말이 맞는데 갑자기 무늬만 2차 전지를 골라내겠다. 2차 전지인 2차 전지라는 용어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니까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작전 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포스코 호재가 퓨처 있었고, 여기에 누가 네. 작전 건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나는 더 오를 거야라고 지금 풀로 지금 신경 써서 들어간 거고 공매도는 그건 아니야라고 지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건데. 그런 코멘트를 하면 주식을 잘 모르는 엉뚱한. 우리 여기 뭐 창에 이런 분들도 느낌이 마치 지금 뭐 2차 전지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에코 뭐 삼형제 뭐 LNF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에 작전이 걸린 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왜 말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댓글도 지금 계속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상황, 이렇게 상황이 막 안 좋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진짜 그 감독 당국에서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예. 근데 저는 오늘 처음 그 키워드 3개 딱 볼 때부터 궁금했던 게 우리가 원래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맞습니다. 해보자고 지난주에 근데 그랬었는데 너무나 수준도 높으세요. 네. 우리 제타님은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럴 수 있죠. 다 아시네요. 네, 예, 공매도 맞아요. 치셨나 금감원장.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하고 얘네 세력을 아무 말도 잡아야죠. 하지 이 세력. 말아야죠. 이 세력. 맞습니다. 근데 네, 맞죠. 이제 키워드에 네, 키워드. 왜 그 내용이 빠졌습니까? 키워드 지금 할 겁니다. 이게 네.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여러 가지 뭐 정치 안보 성과 아니 우리는 경제니까 IRA 법이나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만 어느 정도 협상을 해오면 야 이건 정말 됐다. 기립박수다. 네. 반도체 독소 조항은 이제 초과이익 공유, 그때 재무제표 보는 거. 또 미국에선 반도체를 전략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접근법이 있어요. 예. 그럼 막 우리 삼성전자 공장 막 와서 들어가서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IR에서는 수차례 얘기했던 이제 미국에 지금 공장이 좀 지어지고 있는데 2025년에 이런 회사 거는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먼저. 이런 거였었는데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네. 이런 약간 큰 방향만 정했고 강론이 아직 안 정해진 거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근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강론은 앞으로 저 나온다. 방침 아래서 네.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약간 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예. 너무 구체성이 떨어져서 IRA법도 뭐 이번에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기대해 보죠. 강론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강론이 기대해 나온다고 보는 하니까. 거고요. 예. 하고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네. 거의 8조 원이죠. 예. 7조 9천억 네. 정도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넷플릭스가 음. 거의 3조 원대, 3조 5천억, 3조 원대 정도 되고요. 네. 뭐 수소, 회사, 또 반도체, 또 폐 활용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이제 투자 약속을 받아왔고요. 이게 이제 MOU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근데 좀, 넷플릭스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3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안 안 하면 또 그것도 웃기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8조 원대의 투자 성과가 있었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 면담이 있었는데 여기도 실은 기가 팩토리 테슬라 공장 한국에 짓겠다. 이게 또 나왔으면 이게 네. 오늘 일면인데 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네. 아마 경제 쪽은 성과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경제 소식을 갖고 오실지, 금융 소식을 갖고 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네.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